GTX-A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근데 호재가 있으면 이때도 오르고, 자, 이때부터도 이때도 오르고, 이때도 오르고, 이때도 오르고, 계속 오른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호재에 몰입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오버슈팅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가격이 저점인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있어. 호재 있으니까 더 오르겠네? 그리고 미친 듯이 가장 최고가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오버슈팅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얼마 전에 GTX-A의 또 다른 구간,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드디어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A 노선은 동탄에서 수서, 그리고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완전한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중간 정도가 비어 있는 상태로 각각 시간을 두고 개통이 됐습니다. GTX 개통이 됐는데 그 동네에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개통이 됐는데 왜 조용하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탄 수서 때만 해도 GTX가 진짜 처음 개통되다 보니까 개통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나름 관심도 이런 것들이 꽤 컸었기 때문에 한번 찍어봄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여러분 지금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이 GTX가 개통이 돼도 이 동네의 부동산이 들썩거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탄 구간 개통할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개통돼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개통 당시에만 해도 동탄 수서 구간 난리 날 것이다, 막 동탄 아파트들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중간중간에 뭐 구성역, 성남 뭐 이런 데들 집값 뛰어오를 일만 남았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기대를 엄청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개통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얼마 흘렀죠? 꽤 많이 흘렀습니다. 여름쯤에 이제 개통을 했으니까 꽤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파주 운정 서울역 개통돼봤자 뭐 영향 있겠어? 이런 느낌이 약간 그 저변에 깔려있는 듯한, 개통도 굉장히 조용히 했습니다. 처음에 동탄 수서 구간은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공중파에서도 촬영하고 저희도 가서 촬영하고 막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행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뉴스까지, 개통됐지만 집값은 조용하다,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GTX 노선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거는 동탄에서 삼성역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해가지고 파주 운정까지 쫙. 그래서 파주에서 동탄까지 30분, 40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근데 동탄에서 수서 구간 촬영하고 중간에 한번 타봤어요. 그때가 한 9시에서 한 10시 사이 탔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타는 칸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뭐 그냥 9시 반 정도라고 할게요. 평일이었거든요. 평일 9시 반이면 다른 전철 같은 경우는 그냥 미어 터져요. 번잡도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GTX는 제가 탄 칸에 저 혼자밖에 없었다니까요. 문제는 생각보다 이용자 수가 너무 없다. 이제 그 이유는 잘려졌기 때문이죠. 동탄에서 사실 수서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갈아타면 환승이 되니까 좋은데, 제가 동탄 살거든요. 동탄 사는데 편하지 않습니다. 동탄역까지 가야 되는데 동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동탄역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물론 동탄역 근처에 살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동탄역하고 좀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자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례가 있잖아요. 사실 파주 운정보다는 동탄이 조금 더 뜨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가 동탄에 더 쏠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개통한 동탄 GTX A 노선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파주 운정 구간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GTX A 노선이 개통될 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호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GTX A 노선으로 동탄이나 운정들이 집값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올랐죠. 올랐어요. 호재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GTX A의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호재가 있으면 이때도 오르고, 자, 이때부터도 이때도 오르고, 이때도 오르고, 이때도 오르고, 계속 오른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오류입니다. 사실 적정 구간, 이 호재가 미치는, 가치에 미치는 적정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적정 가격. 근데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가 굉장히 많이 원래 적정 가치보다,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보다 너무 많이 적용됐다라는 느낌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덕원 같은 데죠. 인덕원이 GTX C 노선이 이제 한다, 미친 듯이 올랐죠.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올랐어요. 그럼 얘가 적정 가치만큼 올랐냐, 아니면 오버슈팅이라고 해요. 오버슈팅. 적정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이 되면 호재로 이만큼 기간 동안에 오버슈팅이 됐어요. 그럼 원래는 이만큼 올라야 돼요. 그죠? 근데 이만큼 더 오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적정 가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품이 끼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무뎌질 때쯤 되면 이 오버슈팅의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오히려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재에 너무 몰입되면 안 된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몰입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1, 2, 3, 4, 5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1에서 2 구간 동안에 시장의 영향 때문에 오버슈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2, 3, 4 구간에서 이제, 자, 이때 살까 말까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2 구간까지 오는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됩니다. 이때 사면 안 돼요. 왜냐? 오버슈팅이 됐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호재에 몰입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오버슈팅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의 가격이 저점인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있어. 호재 있으니까 더 오르겠네? 그리고 미친 듯이 가장 최고가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됐냐 아니냐. 상승장을 겪었잖아요. 2020년, 21년에 어마어마한 폭등장을 겪었어요. 그때 오버슈팅이 된 게 확실합니다. 오버슈팅 확실합니다. 이게 제가 송중기를 약간 따라해봤는데 오버슈팅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지나면 이제 호재가 있어도,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은 이 최고 구간을 지나서 이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호재가 호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호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진짜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서서히 변하거든요. 서서히 변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서서히 변하면 여러분이 시장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자, 아까 제가 A노선이 개통했을 때 관심도가 많았다가 A노선 파주 운정 구간 개통했을 때 관심이 이미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이 주변 상황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조용해. 별로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관심을 놓고 있어. 그래서 야, 개통한대. 근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GTX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그 악재라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B노선 착공은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변화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만약에 중단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악재죠. 그동안에 호재만 있다가 갑자기 악재가 터졌어요. 그리고 시장은 지금 침체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악재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악재 쪽으로 오버슈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반화의 법칙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을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 호재가 적용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잘 응용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 자, 보세요. 1구간에서 2구간까지 막 오버슈팅 됐죠? 그러면 2, 3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게 돼요. 그 중간중간에 악재들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역이라는 지금 변수가 있잖아요. 삼성역이 지금 막 준공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막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역 구간이 뭐 너무 공사가 어려워서 지연될 수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악재죠. 그럼 그럴 때 그런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락장과 맞이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 응용하느냐? 이런 오버슈팅 나온 것들은요, 여러분은 매수 관점에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시장이 좀 안정적이거나 상승장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이제 호재잖아요. 어쨌든 개통은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악재로 오버슈팅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호재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장에 따라서 내가 잘만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응용과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데 일반적 상식으로 대응하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기준을 두지 않고 호재는 무조건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호재를 적용하고 알 수 있는 구간은 언제냐면 2, 3구간 때예요. 2, 3구간. 그럼 이때는 사면 안 되는,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미친 듯이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잠잠한 상황이 뭐 운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성을 가지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에요. 필연적으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끊기지 않고 개통이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아니요,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GTX 공사 구간에 있어서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역 구간은 언제죠? 2028년인가 30년인가 개통이 돼요. 아직 멀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우리는 이미 그 상황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 2 구간에서 그게 더 반영이 돼서 오버슈팅이 더 되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더 상황이 좋아졌으면 1, 2 구간 오른 거에서 자, 2, 3구간 또 오르지 않겠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1구간에서 2구간으로 갈 때 오버슈팅이 이만큼 됐다라면 이게 끊이지 않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오버슈팅이 이만큼 돼요. 결국에는 그 올라가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 2구간에서 그냥 그 오버슈팅의 호재의 영향 끝난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잘 유념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호재와 악재가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시장에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